자, 이제 3-1의 마지막 단원, 6단원 2차 함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스포를 한번 해드리자면 2차 함수 파트는 정말 중요해요. 저는 3-1이 고등상이랑 연계가 많이 되고 앞부분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또한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 2차 함수에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설명 방식을 이전 단원과는 좀 다르게 제가 2차 함수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첫 시간에 짜르르 다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다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방향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중간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들으세요. 어차피 뒤에 가서 제가 이 페이지별로 문제 다 풀어드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숲을 봤으면 좋겠거든. 이차 함수를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왜 배워야 되는지 굉장히 전체적으로 오개념이 많이 잡혀 있는 파트라서 제가 가장 설명에 공을 들이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셔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빈 부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적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어차피 뒤에서 하다 보면 언젠간 이해가 될 거니까. 그렇다면 이차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 함수가 뭔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함수가 뭔지는 2학년 1학기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이 함자가 상자 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자에 공을 넣는데 공을 하나 넣으면 공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넣는 공을 대표적으로 x라고 하고 나오는 공을 대표적으로 y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수 x의 배수 y 이게 함수냐 아니냐라고 판단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어. 왜냐면 이 자리에 공을 하나 넣어서 만약에 5를 넣었어. 근데 5의 배수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거든요. 50, 15, 20 영원히 끝이 안 나죠. 이렇게 하나가 넣으면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뭐 1대1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가시면 아무튼지 간에 하나 넣으면 하나로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 문장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 x의 약수 y 하면 당연히 함수 아니었겠죠. 근데 약수의 개수 y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5를 넣었을 때 약수의 개수는 2개, 8을 넣었을 때 약수의 개수는 4개, 그러니까 8, 4 개수로 말했으니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 함수들도 있지만 굉장히 평범하게 y는 x 플러스 2 이런 거를 우리가 1차 함수다라고 해서 이미 배우고 왔죠. 왜 함수입니까? x1 그러면 y3, x2 넣으면 y4.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하나 넣으면 y 값이 하나만 대응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을 함수라고 하고 정말 드넓은 함수 3개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y는 하고 x제곱 이렇게 우변이 2차식으로 나온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x에 1 넣으면 y 1, x에 3 넣으면 y 9 이런 식으로 x 값에 하나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함수인 거예요. 그 와중에 우변의 식이 x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스포 만약에 y는 하고 여기가 막 3차식으로 되어 있다. 이걸 3차 함수. y는 하고 여기가 막 이렇게 되어 있다. 4차 함수. y는 하고 이 x승에서 지수 자리에 미지수 x가 들어간다. 지수 함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졸업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함수. 여기 루트 안에 x가 들어간다. 무리 함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함수들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가장 기본 절차로 바로 2차 함수를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저는 1차 함수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1차 함수.
물론 오늘 이차함수 하기도 너무 바빠서 1차함수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1차함수에서 가장 포인트 잡고 갔었어야 되는 게 뭐야? 이거를 잠깐 우리끼리 얘기하고 가려고 해요. 1차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꼴 단 a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상수항은 0이 돼도 되는데 1차라는 단어가 붙은 이상 x는 사라지면 안 돼가 포인트였어요. 자, 1차 함수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 a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울기 이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만남수 그래프를 보게 될 건데 1차 함수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함수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기울기라는 단어는 1차 함수에서만 쓰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겠죠. 1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하는 역할이 뭐야? 기울기였어. 그러면 B가 하는 역할은 뭐야? B는 y절편이었죠.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이거는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난 1차 함수가 안 된다. 그러면 1차 함수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기울기랑 y절편을 담당한다 이건데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선생님 1차 함수에서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하면 당연코 다른 말 할 거 없이 기울기죠. 근데 우리가 기울기 말고도 뭔가를 배웠었거든. y절편, x절편 이런 것들을 배우긴 했어. 근데 얘들아 y절편, x절편은 1차 함수만의 특징은 아니잖아. 절편이라는 거는 함수들의 고유의 특징이야. 예를 들어서 그 1차 함수에서 x절편이란 이 직선 그래프가 지나가다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 그래서 오히려 y에다 0을 넣어서 x값을 구해라. 자, y축과 만나서 끊어지는 조각을 y절편. 그래서 오히려 y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x에다가 0을 넣어서 구해라. 이렇게 했었던 거야. 근데 이 절편은 여러분들이 무슨 함수를 배우든 항상 뒤따라다니는 말이잖아. 이런 그래프에서 x절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이고 y절편은 하나가 있겠죠. 언젠간 이런 걸 배우시겠죠. 그래서 x절편, y절편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지. 1차 함수에서는 하나만 알아둬야 돼. 단연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라는 이 용어는 1차 함수에서만 쓰는 거고 너무나 1차 함수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2차 함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면 무조건 대칭성. 이걸 넘어서는 개념은 없어요. 대칭성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대칭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나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이차함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온 걸, 뭐, 앞에 뭐 숫자가 붙은 것도 아니고, 뒤에 뭐, 이렇게 뭐 2x 플러스 3 이런 게 붙은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방법은 정말 일일이 한번 숫자를 대입해서 너 그림 좀 그려봐 이거야. x, y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표 만들어서 실제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그래프 그려봐 이거야. x에다가 0 넣으면 y 0 나오죠. x에다 1 넣으면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1도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요. 제가 그래프를 뭐 제가 모든 종이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 0,0 원점 지나는 거 찍습니다. 그리고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찍을게요. 근데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3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했을 때 3을 넣으면 9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사이사이 뭐 그럼 1.1은 0.1은 막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컴퓨터가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알려주는데 그래프가 요렇게 생깁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줬는데 아무튼 요런 모양이 생겨요. 근데 이런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중에는 이걸 우리가 포물선이야 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던졌을 때 나오는 그 궤적 있잖아. 이렇게 거꾸로 그려보면 좀 익숙할 텐데 요렇게 우리가 공을 하늘로 던졌을 때 땅땅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물선이라고 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y는 하고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이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렇게 나오던가 요렇게 나오던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야. 가운데에 축이 있으면서 내가 이 축을 기점으로 이걸 접는 선으로 해서 좌우를 접잖아? 그럼 완벽하게 겹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선대칭 도형이구나.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선대칭 도형 같은 거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대칭축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 중요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이렇게 볼록한 이 그래프가 축은 당연히 가운데에 이렇게 지나가는 축이 될 건데 이 축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칭성인데 이 축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자, 그럼 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자, 축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게 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런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있잖아. 어디 축의 평행 혹은 어디 축의 수직 이렇게. 제가 항상 수직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 다른 말로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수직에 초점을 맞춰서 x는 써놓고 둘 중에 x좌표는 1이다 해서 x는 1 이렇게 쓰자고 했었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 축의 방정식을 물어봐 주세요. 얘 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얘는 당연코 x축이 수직이니까 x는 1 쓰고 정확히 0을 지나고 있으니까 x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현재까지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x는 0축의 방정식을 수학에서는 보통 y축이라고 부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증. 선생님, 그 축의 방정식이 y는 숫자꼴로 나올 일은 없나요? 없겠죠. 지금 방법에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었을 때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뭐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축은 항상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세로선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숫자는 모르겠지만 x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x는 4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나오지 y는 숫자꼴이 나오려면 포물선이 어떻게 생겨야겠어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축이 이렇게 생기고 얘는 y축의 수직이야. y는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 참고로 이렇게 y는 숫자꼴의 축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기하 파트에서 배우게 되고요. 저희는 아직 이런 왼쪽으로 좌로 볼록, 우로 볼록 이런 함수 그래프를 절대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숫자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갑자기 축의 방정식 y는 3 이렇게 쓰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x는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거죠.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대칭성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얘랑 견줄 만한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최대 최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최대 최소요? 여러분 제가 잠시 1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1차함수 대충 아무 그래프나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지금은 그냥 여백이 부족하니까 이렇게까지만 그렸는데 원래 1차함수 그래프는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고 영원히 이렇게 내려가겠죠. 제가 이걸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문자 x 최대가 있니? 없지. 그러니까 정할 수 없지. 너무 큰 값까지 가니까. 그럼 최소는 있어? 없지. 왜냐면 너무 땅속까지 뚫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차 함수의 가장 큰 그래프의 특징은 약간 마라톤 반환점 돌듯이. 우리가 너네가 하늘 높이 물건을 던졌을 때 이게 포물선이잖아. 이 물건을 이렇게 던져.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물건을 던졌는데 이 물건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너무 무섭지 않니? 결국 물건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던졌을 때 결국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고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여백이 없으니까 저기까지만 그린 거지 얘는 딱속 깊이 파고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고 하거든요. 위로 볼록하게 그리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든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거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한없이 올라가기만 할 뿐. 그래서 얘는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위로 볼록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참수와의 큰 특징이죠. 그래프가 마치 반환점 돌듯이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 절대 값이 내려갈 수 없다. y 값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누가 봐도 0,0이잖아요. 너네가 이 함수식에다가 어떤 x를 넣어도 x 음수를 넣든 양수를 대입하든 절대 y 값이 0보다 작아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프가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개념을 최대 최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최대 최소가 고등상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일 때는 최대 최소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최대 최소가 오랜만에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교하게 이차함수를 배운 상태는 아니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가질까 하면 이 포물선 그림 있잖아. 이 포물선이 이렇게 그린 그림에서 당연히 최대 혹은 최소는 어디서 가질까? 당연히 여기서 가지게 되겠죠. 아래로 블록이라면 여기 내려오는 가장 이 점, 위로 블록이라면 가장 위에 있는 이 점. 이게 최대값이고 너는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 이 점의 이름을 수학에서는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용어의 설명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최대 최소는 꼭지점에서 가지는구나. 그러면 이차 함수가 가지는 가장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꼭지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가장 기본형인 y는 x제곱 그래프였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림이 나왔잖아요. 얘가 지금 정확하게 원점에 지나는 아래로 블록 그래프였기 때문에 아, 너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이쪽으로 딱 두 칸 옮겨갔어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졌어. 얘는 최소값을 가져요. 이 꼭지점에서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0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1번과 2번을 한번 콜라보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성질 대칭성이라고 했죠. 아, 얘가 대칭성입니다. 이 축의 방정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축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꼭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 점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이 양쪽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만 잘 구할 수 있다면 그냥 무조건 축의 방정식은 일단 제가 뭐라 그랬어요? x는 쓰라 그랬죠.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x좌표를 갖다가 쓰시면 이것이 곧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1,6이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바로 이 x는 1에서 생긴다. 왜냐면 꼭지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꼭지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일 거기 때문에 x는 1 이렇게 적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다. 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하면 x 적어놓고 x좌표 마이너스 2 갖다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왜냐면 꼭지점만 구할 수 있으면 축의 방정식은 거의 시력 테스트야. 그냥 x좌표를 갖다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못 구하실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제가 여기서 y는 원래 일반적인 이차함수의 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A에 1 들어가고 BC는 0으로 처리한 Y는 X제곱의 그래프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제가 A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의 역할. 한마디로 A가 어떻게 달라지면 그래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A의 부호입니다. 자, A의 부호라는 건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야. 1차 함수 때도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가 주식이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주식이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하고 왔었거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A의 역할을 한번 볼 건데요. A의 부호에서 두 개가 있겠죠.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2차 함수니까요. 자, 가장 기본형 y는 1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처럼 이차함계수가 플러스 양수라면 우리가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하게 그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여백이 부족하니까 이만큼만 그린 거지 원래 하늘 높이 뚫고 올라갈 거라고. 이차함계수가 양수면 우리가 x에다가 음수를 대입하든 양수를 대입하든 일단 제곱이 될 거니까 계속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높이 끝까지 올라간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같이 이차함계수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최종적인 결과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음의 방향을 향해 이 안테나 부분이 음수 쪽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절대값 A의 부호 다음으로 절대값 A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가 1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였어. 1차 함수 때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과 가까이 간다라고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기본형이 일단 하나 있어요. 이걸 내가 만약에 y는 x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차함계수는 1인 상황이죠. y는 2x제곱. 똑같은 양수인데 절대값이 커졌어. 그러면 주식이 더 빨리 내려오고 더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폭이 좁아져. y는 3x제곱은 더 좁아져. 이렇게. 그럼 이렇게 느린 주식도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제 y는 뭐 예를 들어 3분의 1 x제곱 이렇게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릇이 좀 이렇게 퍼지고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릇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평행이동 언급하면서 동시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볼게요. 제가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대요. y는 2x제곱은 일단 이차함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모양일 거고요. y는 x제곱보다는 조금 좁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이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폭이 좁아지고 말고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어. 그래서 y는 2x제곱 그래프니더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얘부터 시작하자.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자, 꼭지점이 바뀌었겠니? 그러니까 이 폭만 움직인 거지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이 제곱 밑, 즉 여기 부분을 x로 0으로 만드는 x값 진짜 0. 실제로 0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x에다 0 넣으면 0을 제곱하면 0이고 2를 곱하면 0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0,0. 자, 추계 방정식 갑니다. x는 써놓으시고요. 둘 중에 x좌표 0을 써주시면 돼요. 수학에서는 가끔 y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약간 고등 개념이 쓰이는데요. 이게 왜 그래요? 는 고등학교 우리가 고등상 도형의 이동 파트에 가면 자세하게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거를 느껴봐봐. 얘들아, 이거를 그대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을 다 오른쪽으로 두 칸씩 당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모든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사를 했어. 그럼 얘는 식으로는 어떻게 쓰이냐? 얘들아, y는 하고 이 폭이 바뀌니? 안 바뀌지. 2는 그대로야. 대신에 x 대신에 뭘 넣냐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제곱 붙여주시면 돼요. x자리, 제곱 밑에 x만 있었는데 x자리에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원래는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죠, 여러분. 왜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나요? 이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걸 설명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2차 함수인데 괜히 이거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할 거예요. 너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함수의 평행이동이라고만 쳐도 왜 부호가 바뀌는 걸까에 대한 설명 영상이 유튜브에 진짜 쏟아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x축 평행이동만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야. y도 당연히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고, 우변은 그대로 쓰는 거야. x는 건드리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잖아. 최종적으로 y는으로 정리를 해서 이 상수항을 이항을 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써. 그래서 보통 많은 아이들이 잘못 공부하는 거지. 아, 그냥 외워. 자, x축 평행이동은 부호가 밖에서 들어간다. y축 평행이동은 부호가 안 밖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면 큰일이 난다는 거야. y도 엄연히 부호가 밖에서 들어가요. y가 원래는 y 플러스 3으로 부호가 밖에서 들어갔어. 근데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건 y는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잖아.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항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x는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y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그립다. 아, x는 바뀌어, y는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콜라보한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y는 좀 바로 가볼게요. 이 폭은 안 바뀌게 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 폭과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갑자기 막 뒤집어지겠니? 아니잖아. 그 폭은 그대로야. 2는 유지해야 돼. 대신에 x의 제곱이 아니지. 평행이동을 했지.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고요. y도 원래 여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이항을 했기 때문에 마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x는 부호가 바뀌어서 괄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y축 평행이동은 숫자의 부호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가 포인트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자유자재로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만 보고 저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 아까 첫 번째 어떻게 구한다 했지? 이 제곱 및 여기 문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0, 그걸 대입한 y값 0. 자, 그럼 여기 가볼게. 얘 꼭지점의 좌표는 사실 이 그림으로 봐도 너무 2,0인 게 스포가 되긴 하는데 그림을 만약에 안 보고 푼다고 하면 이 괄호 안, 이 제곱 밑의 관여를 받는 이 괄호 안이 0이 되는 x값, 즉 2. 얘가 0 되려면 x는 2가 돼야죠. 그렇죠? 실제로 x에다 2 대입하면 0 돼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2,0.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써놓고 이 x좌표 2를 갖다 쓰면 된다. 자, 이거 볼게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여기 있는 이 모든 함수 그래프 위의 점들을 y축 방향으로 정확하게 3칸씩 다 내린 거거든. 다 내리고 나면 요런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꼭지점의 좌표 뭐예요? 하면 그림으로써 이미 스포가 되긴 하는데 그림이 없다고 가정하고 식에서만 찾아보는 연습을 할게요. 얘들아, 괄호가 생겼니? 아니, 괄호가 안 생겼네? 무슨 말이야? x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만. 그럼 결국에 y축 위를 타고 있는 건 변함이 없지. 이 제곱 밑에 0으로 만든 x값은 여전히 0일 것이고 실제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남으니까 꼭지점은 0, 마이너스 3이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안 하고 그냥 2, 마이너스 3 이런 거 쓰면 안 돼. 앞에 있는 2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모양과 폭을 결정하는 거지 꼭지점이랑은 아무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 평행이동을 완벽하게 다 끝냈을 때 꼭지점을 좌표볼게요. 이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뭘까? 마이너스 1이겠지. 실제로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여기 사라져. 그때 y값 뭘까? 이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 역시나 여기 부호 바뀌는 것 같고 얘 안 바뀌는 것 같죠. 축의 방정식은 x는 써놓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하셔야 될 2차 함수 내용의 한 60% 정도의 내용을 그냥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 볼게요. 자, 일단 132페이지에 필수 문제 1번 갑니다. 이거는 함수할 때 항상 나오는 것 같아. 이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최종적으로 y는으로 정의했을 때 다 필요 없고 이 2차항은 살아있어야 돼. 그쵸? 그럼 기억은 당연히 아닌 거예요. 자, 니은은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y는하고 최고차가 여기 뒤에 있는 얘 있잖아.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 그럼 얘는 2차 함수야? 아니지. 얘는 3차 함수지. 자, 디귿의 y는 하고 얘 완전 제곱식이에요.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에 4x를 뺐어.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4가 돼. 그럼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2차항이 살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자, 리을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무슨 함수인가요? 얘는 1차 함수입니다. 미음 이렇게 분모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다항함수, 즉 2차 함수 절대 아닙니다. 자, 비읍에는 이게 전개할게요. 이거 지금 합차 공식이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로 묶어내고 괄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을 분배해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맞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포인트 분모에 x 들어가 있는 거 이차함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는 식도 너네가 세우고 판단도 너네가 해 이거야. 한번 식 세워볼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래. 그럼 둘레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아니니까 둘레 길이는 4x겠죠. 얘는 1차 함수입니다. 너 탈락이에요. 자, 정육면체의 부피래. 정육면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 모서리 길이가 x라네. 근데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거든. 그래서 y는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역시나 3차 함수기 때문에 너 탈락이에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가볼게. 가로가 x 더하기 1, 세로가 x 더하기 3이야. 그럼 y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전개하면 y는 x제곱으로 시작을 하잖아.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래서 이 창 살아있기 때문에 너가 이 참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넓이 갈게요. y는 파이 r제곱, 파이 x제곱이죠. 파이는 기호이자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써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차함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2번과 1-1번에서는 함수 값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대입해서 숫자 계산하는 거 연습 좀 해볼게. fx식이 이거래. 너네 x자리에 2를 대입해보래. 자, 제곱하는 거 그냥 4. 그 다음에 이 2는 4. 빼기 5. 이거 숫자 계산해 주시면 돼서 f 이 값은 3이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쏙쏙 개념 익히기 있는데요. 저는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이게 진짜 x에 대한 이차함수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창 살아있어야 돼. 근데 이 창에 관련 있는 게 앞에는 2x제곱이랑 얘를 이렇게 분배했을 때 나오는 2ax제곱이 사실 전부죠.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있으나 마나 해요. 근데 얘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 a에 세상 모든 숫자 다 들어가도 되는데 정말 딱 하나는 안 돼, 얘들아.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으로 얘가 사라져.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3번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도 대입하는 거 연습부터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2분의 1 F3은 일단 F3만 먼저 구해볼게. 참고로 이거 대입할 때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제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곱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나중 일입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3, 3, 9. 9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8. 여기다 3 대입하면 3, 3은 9.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0 나오는 상황이고 f-2분의 1 값을 구하라네. 역시나 여기다 넣고 제곱을 먼저 해.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뒤에 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의 얘를 하래. 얘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6 정답은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식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제곱을 먼저 하고 앞에 개수는 나중에 곱하는 거다. 이것만 순서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에 얘가 얘일 때라고 했어. 그러면 F에다가 3을 넣어보라는 거니까 넣어볼게. 3, 3은 9, 2, 3은 6 더하기 A. 그럼 얘는 A 플러스 3인데 이게 는 4라고 나왔어. 그럼 A가 뭐야? 1이겠네? 뭐 이렇게 찾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 참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당연히 모든 함수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평행이동하지 않은 이 y는 x제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 내용을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 함수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부분이 넘어간 거고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던지 해서 꼭 저 위에 부분을 눈으로 정독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갈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리시오. 아까 했던 건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제곱을 하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0,0, 1,1, 2,4, 3,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3, 마이너스 3,9 이것들을 뭐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채우고 가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얘 지금 어디 쪽으로도 평행이동이 안 됐잖아. X축으로 평행이동됐어? 그러면 괄호가 생겼겠지. 안 됐고 Y축 평행이동이 됐어? 그럼 뒤에 뭔가 숫자가 붙었겠지. 이것도 다 아니니까
얘는 완벽한 기본 연골.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정확하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알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축의 방정식이죠. x는 0. 다른 말로 y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넣어도 이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어. 그냥 위로 계속 뻗어 올라가는 것이야. 당연히 만세하고 있는 느낌,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미 우리가 이거를 하고 왔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래프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 위로 볼록으로. 이 그래프랑 어디 축에 서로서로 대칭이냐. 서로서로. 그러니까 지네 스스로는 y축 대칭인 애들인데 이것과 이것은 서로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겠죠. 여기 x축에 대해서 여기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펼치면 완벽하게 접히겠죠. 겹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축의 방정식이 2번에서 니은에서 구한 것처럼 x는 0이야. 근데 경향성이 두 가지겠니? 딱 봤을 때 나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주식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나날이 가면 갈수록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근데 x가 0보다 큰 구간은 이 축의 기점으로 오른쪽을 봐달라는 거야. 그때 날짜가 증가하면 주식도 증가한다. 즉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푸시는 거예요. 그림 안 그리시면 안 돼요. 저는 X축, Y축 안 그려도 괜찮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빠르게 그려놓고 축을 써놓고 축을 기점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럼 Y값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를 지난다 대입이죠. X자리에 마이너스 4 넣으면 Y가 뭐가 나오니? 제곱해서 16이 나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수 문제 2번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럼 일단 제곱부터 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4다? 근데 앞에 음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1도 마찬가지. 1 제곱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창의 개수가 음수면 너무 딱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로 영원히 뻗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래로 끝도 없이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당연히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요. 위로 볼록. 왜냐면 얘가 음수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 어디 쪽으로도 평행이동 안 됐어요. 이창의 개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지 꼭지점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0. 축의 방정식은 요거 슉 가지고 오셔서 x는 0. 얘랑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했던 얘랑은 y는 x제곱이랑 얘랑은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접힌다. 그 다음에 위로 볼록 그래프 가지고 오시고요. 위로 볼록 가지고 오시고 축에 x는 0이라고 니은에서 써놨잖아.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래. 그러면 여기 쪽 보라는 거거든. 이 오른쪽. 얘 날이 갈수록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잖아. y값은 감소한다 써주시고 7, 뭐를 지난다. x를 7 대입하세요. 중요한 건 제곱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건 나중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9. 7, 마이너스 49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A 값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차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왜냐하면 하늘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테나가 양수 쪽을 향해 있어야 되니까. 이차계수가 음수면 이 안테나가 음수 쪽을 향해 있다. 즉 위로 볼록이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좁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채워보시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저는 필수 문제 3번에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 나왔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차원 계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꼭지점이 바뀌나요? 아니죠. 근데 뭐의 제곱, 뭐 x축 평행이동을 했다면 괄호가 생겼을 거고 y축 평행이동을 했다면 뒤에 뭔가 뭐 더해지는 숫자가 있었을 건데 그 모든 것이랑 다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얘 지금 0,0입니다. 당연히 축의 방정식 x는 0이에요. 수학에서는 이거를 y축이 축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자, 어디로 볼록합니까? 안테나가 지금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고 있네요. 얘가 지하 쪽으로 향해 있는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하게 누구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 폭이 일정해야 돼. 이걸 저보다 펼쳤을 때 이 물감이 이렇게 찍히려면 폭은 일정한데 부호만 반대인 거. y는 2x제곱이다. 얘랑 이차함계수의 절대값은 똑같아야 돼요. 다만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랑 x축에 서로 대칭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x는 0 축을 써볼게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약간 이쪽을 말하는 거야. 이쪽에 주식에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하면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플러스 4.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에서 모든 정보를 쏙쏙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3-1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거 골라주세요. 한마디로 이 안테나가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 즉 이창의 개수가 음수인 거 골라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이창 개수가 음수인 거. 자,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거. 그러니까 약간 모양상으로 이렇게 넙대대 하려면 절대값이 작아야 돼요. 자, 기억의 절대값.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상관없이. 기억은 여기가 4고요. 니은은 절대값 4. 3번은 3분의 1, 리을은 5분의 1, 미음은 6입니다.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는 누구인가요? 바로 리을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가 X축에 어떤 그래프가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있던 애가 정확하게 X축에 찍히려면 폭이 똑같아야 돼. 근데 부호는 달라야겠지. 그래서 2세트밖에 안 되네요. 기억과 니은 이렇게. 폭이 4로 똑같은데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되겠죠. 자, 4번에 이차함수라고 해봤자 모양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축이 x는 0이라고 했을 때 x가 0보다 클 때 둘 다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야. 그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게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주식이 올라가는 게 얘 모양이죠. 그럼 결국 아래로 블록을 찾아달라는 거야. 아래로 블록.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이차함계수 양수인 거 찾아달라는 거야. 이런 게 사실 바로 독해죠. 이 문장을 읽고 진짜 이거대로 해석하는 사람과 이걸 읽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아래로 블록 찾으라는 거구나. 이게 독해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5번에 얘를 지나는 일에 대입해봐. 얘를 지나는 하면 저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제곱은 4. 4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니은이네요. 나머지 걸 다 대입해 보셔도 마이너스 16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필수 문제 4번에 지난다 밑줄. 지난다라고 나오면 바로 대입입니다. 2,1이에요. 자, y자리에 a를 대입할 거고 x자리에 2를 넣을 거야. 그럼 2분의 1에다가 제곱하면 4야. 따라서 a는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속속 개념 익히기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3번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식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나온 점 중에 이 점을 대입하는 건 전혀 쓸데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치? 저 식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점이라도 완벽해야 되니까 제가 얘를 대입을 해볼게요. 지난다니까. 자, y자리에 12를 넣을 거고요. x자리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예요. 그럼 제곱을 먼저 하니까 9, 즉 9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양변을 9로 나눠서 9분의 12, 즉 3분의 4라고 나올 수 있고 그럼 식이 완벽해진 거야. y는 3분의 4x제곱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4,1로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y자리에 b를 넣고 x자리에 4분의 1을 넣어. 그러면 제곱을 해서 넣는 거니까 16분의 1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b는 12분의 1이 나와 이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 걸 정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4번에 진짜 중요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래. 그럼 어디 축으로 평행이동 안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폭이 뭐 좁다 넓다고 말한 적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 이걸 써낼 수 있니? 이게 개념이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라는 걸 보고 2차 함수식이 y는 ax제곱 꼴일 것이다 라고 쓸 수 있니? 이게 익숙해지면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점 나왔어요. 왜? 미지수 하나거든요. 얘를 지난다고 하니까 이 식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예요. 6은 4의 2야. 따라서 a는 2분의 3이야. 그래서 y는 2분의 3x제곱. 정답은 5번이다. 5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제일 하면 안 되는지. 진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돼요. 이차함계수가 뭔지 모르는데 너네가 뭔데 y는 x제곱이 없어? 꼭 이렇게 쓰시고 얘 대입해서 10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